지금부터는 우리 삼각 함수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우리가 삼각 B라는 걸 배웠어. 그러면 이제 삼각 함수를 배워야 되는데, 이 삼각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동심원이 돼. 동심원. 그리고 플러스 삼각 B를 합쳐주는 거야. 이게 요 삼각 함수라는 것은 동심원과 삼각 B를 결합해 준 내용을 우리는 삼각 함수라고 해요. 자, 요때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잡고 들어갈 거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삼각 함수라는 거 공부 다 했는데 공식도 많고 성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도대체 내가 지금 뭘 배운 거지? 그리고 이거 언제 써먹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 그 점을 살펴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반드시 각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각도 일치를 먼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삼각함수의 종류는 바로 한 종류가 돼야 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했다시피 기본적인 사인이 뭐야? 라고 하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타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서로 달라요. 높이냐, 밑변이냐, 밑변분의 높이냐. 그렇기 때문에 종류는 몇 종류? 그러면 한 종류가 돼야 한다. 그럼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삼각함수가 두 종류 이상씩 또는 한 종류인데 각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길 거야. 그때 우리 키워드는 뭐냐면 반드시 각도를 일치시켜줘야 돼 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만약 삼각함수를 다 공부하고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되죠?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딱 이 두 가지, 각도 일치하고 그 다음에 종류는 한 종류여야 한다. 요 성질 두 가지만 우리가 꽉 손에 움켜쥐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설명할 텐데 이 동심원은 뭐고 삼각비는 뭐냐? 그러면 동심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은 위치를 표현해줘요. 동심원은 위치를 표현해 줄 거고 이 삼각비는 그 값을 측정해 줄 거예요. 자, 값 구하는 것은 삼각비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동심원은 그 위치를 표현해달라 설명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내용인가 살펴봤더니 첫 번째, 동심원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사실은 중학교 때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슬쩍 하고 지나가는 과정이죠. 자, 우리 용어 정리 하나 하고 들어가면 첫 번째, 여기를 뭐라고 그래 하면은 우리가 원점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원점.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축, 요 X축의 양의 방향, 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바로 얘를 시초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은 얘로부터 출발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시초선.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 나는 팔도 잘려도 괜찮아요? 요것만 안 잘리면 되니까. 예. 양의 방향.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돌릴 거냐면 꼭 기억하세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 공부하는 게 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X축의 양의 방향 잡았지. 그러면 또 다른 축이 있어. 또 다른 축이 뭐야? Y축이 있죠. 그쵸? 그러면 Y축의 양의 방향 쪽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X축의 양의 방향 기준에서 반대쪽 축의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자. 그래서 우리가 회전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결국 반대쪽 축이라는 게 Y축이 여기니까 이쪽 방향으로 회전해 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나가는 이것을 1, 4분면. 첫 번째 지나가는 건 1, 4분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나가는 것은 2, 4분면. 세 번째 영역 지나가는 것을 여기를 3, 4분면. 이렇게 설명해 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역 들어간 것을 이것을 4, 4분면이라고 설명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여기서 쭉 하면서 여기가 P라는 한 점을 잡아줘. 원위의 한 점을 잡아주면 여기를 P라고 잡아줬어요. 됐죠? 현재 여기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얘는 위치를 표현해 주는 거야. 아, 동경 이렇게. 그러면 P가 위치를 이렇게 딱 나타내 주면 우리는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이 동경까지 이루는 각도를 세타로 잡아주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각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용어 정리 정도는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지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쵸? 요렇게 지나가는 것도 왜 이런 룰이 생겼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게 이제 이 동심원의 원리 배웠으니까 삼각함수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삼각함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만약 이렇게 X축과 Y축을 잡아줘요. 보통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내가 P라는 한 점을 잡았어. 예. 그러면 바로 원점하고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X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중요한 건 뭐다?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하면서 요것은 반지름, 요것은 밑변인 X, 여기는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좌표가 X, Y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X, Y는 좌표기 때문에, 그렇다면 좌표에는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부호가 존재한다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위치에 따라서 X값이 양수와 음수로 갈라진다 라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하면은 얘는 반지름, 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만 표현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지름은 당연히 양수인데 밑변의 길이도 좌표도 밑변도 x가 양의 부호고 y도 양의 부호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쵸? 전부 다 양수네 해서 우리가 이것을 올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 올 잡아줘요.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다 양수다. 1사분면은. 그리고 2사분면 잡았어요. 그럼 2사분면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나는 현재 135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여기다 x, y를 잡아준다면 싹 그 다음에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세요. 항상 x축의 수선의 발 내리는 거야. 그런데 현재 여기 보니까 여기는 x, 여기가 y죠. 여기가 r 값인데 이때 중요한 건 여기는 반지름은 당연히 양수지만 x가 뭐냐면 이 좌표가 음수더라. 그럼 y는 뭐냐면 양수더라. 그러면 사인은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 코사인은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 탄젠트는 음수분의 양수니까 음수. 그래서 여기는 뭐만 양수냐 그러면 바로 사인만 양수구나. 그쵸? 빗변분의 높이인 여기만 양수고 나머지는 다 음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 4분면을 잡아주면 여기다 수선의 발 내렸죠. 그러면 이번에도 x도 음수지만 y도 뭐냐 하면은 y도 음수다가 되는 거야. 이 y 값도 음수다. 얘도 음수, 얘도 음수. 하지만 반지름인 이 값만 양수 이게 되는 거죠. 얘는 양수. 자, 그러면 사인은 뭐지 하면 양수분의 음수인 음수. 코사인은 양수분의 음수인 음수. 탄젠트는 음수분의 음수니까 여기는 양수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4사분면 점을 찍어주면 현재 여기에 x, y를 찍었는데 이걸 원점하고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x의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가 x, 그 다음에 여기는 y, 그 다음에 여기는 r 값.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은 당연히 양수, 반지름 양수, x도 양수인데 y는 음수예요. 그래서 사인은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고 코사인은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 즉 나는 뭐냐 하면은 바로 코사인의 값만 양수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학교에서 많이 배우게 될 거야. 바로 뭐죠 하면은 올, 사, 탄, 코예요. 1사 보면은 사인, 탄젠트, 코사인 전부 다 양수고 2사 보면은 사인만 양수, 3사 보면은 탄젠트만 양수, 그 다음에 4사 보면은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라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분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까지 해서 첫 번째는 뭐였다? 사분면에 따른 삼각함수의 부호를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심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삼각함수 측정을 하는데 요게 간단한 사분면에 대한 보호 결정했다면 두 번째예요. 삼각함수의 값을 구합시다. 만약에 선생님 설명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사인에 만약에 요 설명에서 요거 살짝 보이는 게 더 편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설명을 이용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 60도를 잡았어요. 즉 3분의 파이죠. 이렇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삼각비를 만들어주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다. 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인 값이 뭐죠? 하면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2분의 1, 타니트 루트 3 나오겠죠.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만약 첫 번째로 사인 120도는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인 120도.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겠죠? 120도가 뭐야? 라고 질문하면요. 여기서 얘를 기점으로 보는 거야. 얘를 기점으로 해서 120도만큼 가세요라는 뜻인데 이게 사분면이 일단 90도잖아? 그럼 여기가 90도고요. 몇 도 더 가야 돼? 하면 30도 더 갈 거란 얘기야. 그럼 30도를 더 갔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나는 이마만큼의 각도가 몇 도다? 120도다. 모든 각도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룬 각도예요. 120도. 그런데 내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X의 수선의 발을 딱 내려줘요. 이렇게. 그러면 아니 여기가 120도라며 네 그럼 여기 몇 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몇 도야? 60도가 되겠죠. 그럼 60도라는 것은 결국 뭘 설명한다? 얘하고 이 빨간 삼각형하고 주황색 삼각형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랑은 합동이네. 예. 그 대신에 뭐가 바뀌었죠? 하면은 여기는 X좌표가 이제 부호가 플러스 1이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그대로 루트 3이고 여기는 얼마 나오냐면 2더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합동인데 뭐가 달라 하면 X값의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뭘 이용하냐면 바로 합동을 이용하는 거야. 합동을 이용하자 이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는 사분면을 계산하세요. 사분면에 따른 부호를 결정해라. 사분면에 따른 부호를 결정해 주세요. 잘 봐두세요. 자, 얘 몇 도예요? 120도. 그럼 120도면은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러면은 2사분면에서 뭐만 양수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2사분면에서 뭐만 양수야? 사인. 그러면 사인은 뭐야?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모든 각도는 X축의 이루는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계산해 주고요. 그 위치에서 X축 수선의 발 내리다 보니까 결국 여기 끼어 있는 각도는 60도가 되겠죠. 이게 120도면 여기에 60도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사인 60도라고 적겠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값은 뭘 결정한다? 그럼 바로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크기는 뭐 한다? 1사분면과 상등을 이용하는 겁니다. 1사분면과 합동인 도형을 활용해라. 도형 활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잘 봐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60도니까 이거 얼마야? 하면은 우리가 2분의 루트 3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살짝 볼게요. 사인에 240도가 뭐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240도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90, 180까지 가겠지. 180까지 갔네? 그럼 일단 180이라는 얘기는 요만큼. 결국 여기서 몇 도 더 가야 돼? 하면 결국 요만큼이 240도라는 얘기예요. 요만큼이. 요 각도가 240도 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이 위치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결국 이 끼어있는 각도는 몇 도다? 하면은 딱 60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분면에서는 어때? 라고 질문해요. 그럼 3, 4분면에서는 올사탄 그쵸? 탄젠트만 양수니까 사인은 뭐다? 마이너스 이게 되는 거죠. 3, 4분면에서 사인은 뭐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것을 뭐 한다? 다시 남아있는 예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인 60도니까 얼마입니까? 하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값을 구해주죠.
그러면 만약에 또 하나가, 그러면 사인 300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선생님이 간단히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몇 도예요? 90, 180, 270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다? 30도. 그러니까 210도니까 여기가 바로 30도네. 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해서 이마만큼의 각도는 300도가 맞아요.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을 때 결국 축에서 벌어진 각도 30도잖아. 그런데 나는 X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릴 거기 때문에 요 각도가 몇 도야?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다? 60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4사분면에서 사인은 뭐야? 라고 묻는 거죠. 그럼 4사분면의 사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마이너스이 되는 거죠. 4사분면에서 사인은 뭐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 값은 합동을 이용해서 사인 60도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결국 이 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값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얘가 나타내고자 하는 말의 표현의 정의가 뭐야? 결국 만약 1사분면에 있으면 삼각비를 구하는데 나머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면 어떡할 거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나올 때는 첫 번째 뭐해라? 그 값의 사분면에서 이 내용,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 타인트면 타인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먼저 부호를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요것이 X축과 벌어진 예각으로 표현해 주세요. 왜냐면 X축과 벌어진 예각으로 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바로 모든 좌표는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릴 거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바로 그 점을 꼭 기억해 줘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겠지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내용이 바로 저래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인 세타에서 항상 정리해 주면 사인 세타에서 이 세타라는 것은 바로 위치를 나타내 준다. 동경. 위치 표현이다. 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아니면 탄젠트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타라는 값들은 전부 다 뭐다? 동경을 표현해 주는 거야. 동경. 즉 위치를 표현해 줘. 그러면 나는 이 내용 중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점으로 봐서 각도를 표현해 줄 거야, 세타를. 자, 그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점을 찍었다면, 점을 이렇게 찍었다면, 그러면 이 점과 X축이 내려서 수선의 발을 내리세요. X축의 수선의 발 내리기. 이렇게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각도는 다 어디 있어? 라고 했더니 항상 X축과 벌어지는 각도를 구하더라. 이게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올, 그 다음에 싸, 탄, 코. 그래서 선생님 때는 이거를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올, 싸, 탄, 코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올, 산타, 클로스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해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올, 싸, 탄, 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각도는 항상 X축과 벌어진 예각으로 해서 바로 값을, 삼각비의 값을, 크기를 구한다.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특히나 만약에 세타를 결정하는데 이 세타가 X축과 벌어진 각도일 때는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중요 특징. 각도가 X축과 벌어진 예각인 경우 삼각함수의 모양은 현재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요 내용 꼭 적어서 기록을 남겨주세요. 삼각함수의 모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살짝 왼쪽으로 따라와 보시면 오른쪽으로 현재 내가 사인 120도 계산했는데 사인 60도, 사인 240도, 사인 60도, 사인 300도, 사인 60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구하는 이 60도라는 각도들이 전부 다 어디 있냐면 X축과 벌어진 예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X축과 벌어진 예각일 때는
부호에 대한 결정만 하고 모양은 안 바뀐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x축과 벌어진 각도일 때 어떻게 한다? 그때는 부호 결정 후,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모양은 안 바뀐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칠판 정리 후 두 번째 내용에서는 이제 y축과 벌어진 각도를 배울 거야. 지금은 x축과 벌어진 각도일 때 모양이 안 바뀌었죠? 그러면 y축과 벌어진 각도일 때는 어떠한 내용의 정리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 만약에 y축과 벌어진 각도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내가 표현한 각도가 y축과 벌어진 각도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강의에서는 x축과 벌어진 예각일 때는 모양이 안 바뀐다고 했는데, y축과 벌어진 예각이면 된다? 모양이 바뀔 거다. 요 설명을 해주려는 거야. 그게 가능한가? 라고 해서 보여준다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내용처럼 미케 선생님이 반원을, 이제 4분 원을 한번 그려봤어요. 전체 원의 4분의 1 사이즈로. 자, 그렇다면 먼저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러면 내가 각도가 2분의 파인 90도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빠지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요만큼이 얼마야 했더니만 여기가 바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px, y로 잡아준다면 수직 내려주면 여기가 바로 r, 여기가 x, y가 되는 거죠. 자,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인의 기본적인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얼마야? 라고 하면 우리는 r분의 y,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야? 라고 한다면 r분의 x,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x분의 y다 설명할 수 있어요. 현재 이 상태에서는 얘가 여전히 뭐냐면 빗변의 역할을 할 거고, 얘가 바로 밑변의 역할을 할 거고, 얘가 바로 높이에 대한 역할을 할 거야. 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 상태를 두고 만약에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면 전체 각도는 어차피 90도니까 그러면 이 각도는 뭐지? 라고 하면 바로 여기가 세타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가 y축과 벌어진 예각이면 어떻게 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나는 이 P를 y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봤어. 그러면 요게 r이고 요게 x고 요게 뭐가 되면 y다.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초록 삼각형에서는 얘가 일반각, 여기 직각 잡아주면 결국 여기서 뭐가 되면 이게 바로 뭐야? 봐요. 이렇게 고개가 현재 각도하고 직각, 각도하고 직각이 있는 부분이 밑변이 되는 거야. 각도와 직각이 있는 여기가 밑변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y가 뭐다? 얘가 밑변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밑변이네? 이렇게. 그리고 현재 각도하고 직각이 있는 이것이 밑변이면 얘는 뭐야? 하면 얘가 바로 현재 높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r은 여전히 뭐다? 그럼 나는 똑같이 빗변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기존의 삼각형에서의 밑변은 현재 세타가 y축과 벌어진 각도에서는 무슨 역할로 바뀌어 하면은 바로 높이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밑변이 높이로 바뀐다. 그러면 현재 높이는 뭐로 바뀌었어? 하면은 바로 밑변이 된다. 아, y축과 벌어진 각도가 돼버리면 세타가, 이 세타라는 애가 y축과 벌어진 각도가 돼버리잖아. 그럴 때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높이하고 밑변의 역할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높이하고 밑변의 역할이 체인지. 그러면 높이를 담당하던 건 누군데? 사인인데 얘가 밑변으로 가버리면 뭐가 돼? 코사인. 그러면 밑변 담당하는 게 누구? 코사인. 근데 얘가 높이로 바뀌었으니까 사인. 즉 사인과 코사인의 역할이 바뀐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 보면 r분의 y가 뭐야 하면 r분의 y, r분의 y. 바로 이것은 코사인 세타와 같다. 이 되는 거죠. r분의 x는 뭐야 하면 r분의 x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얘는 사인 세타. x분의 y가 뭐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y분의 x를 역수취해 준 거죠. 아, 그러면 이거는 뭐야? y분의 x분의 1이다.
그럼 y분의 x가 뭔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세타분의 1 이게 되겠죠. 즉 이것은 뭐로 바뀐다? 코탄젠트 세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사인의 2분의 파이 말 세타는 뭐가 된다? 바로 코사인 세타. 그러면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말 세타는 뭐가 된다? 그러면 바로 사인 세타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젠트는 뭐로 바뀌어?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코탄젠트로 바뀐다 이 되는 거죠. 왜 그래? 하면은 밑변과 높이의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밑변과 높이의 역할이 바뀌어버리니까 뭐가 돼요? 탄젠트 분의 1이다 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코탄젠트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합시다. 만약 기본적으로 x축과 벌어진 각도일 때는 뭐 한다? 모양은 절대 안 바뀐다. y축과 벌어진 각도는 뭐가 된다? 모양이 바뀐다.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코탄젠트.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를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선생님 때는 이걸 설명을 해준 그 선생님들이나 개념서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나는 닥치고 막 그냥 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줄게 27개의 공식을 보여줄 거야. 나와 함께 따라가 봅시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의 파이 더하기 세타, 코사인의 파이 더하기 세타, 탄젠트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적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면 사인의 파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의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의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와우, 벌써 이것만 써도 벌써 18개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보면 사인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의 2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의 2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의 2파이 플러스 세타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24개인데 우리 3개만 더 추가해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의 마이너스 세타라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현재 27개씩이 됐죠. 아마 현재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요거를 싹 다 글씨체로 외워버린 학생도 많을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무조건 뭐 하냐면 첫 번째는 사분면에 따른 부호 결정하자. 뭐 하자? 사분면에 따른 부호 결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타가 x축과 벌어진 각도일 때는 모양이 안 바뀔 거고 y축에서 세타가 왔다 갔다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모양이 바뀐다는 것만 기억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러면 2분의 파이만큼 갖다가 세타만큼을 빼겠대. 아, 그러면 세타만큼을 빼면 여기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 아니냐. 예, 그럼 여기 세타겠네. 오케이. 그럼 몇 사분면이야? 2분의 파이 세타만큼 빼면 1사분면.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전부 다 양수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각도가 x축과 벌어진 각도야, y축과 벌어진 각도야? y축이지. 그러면 얘는 모양이 바뀌어서 코사인 세타. 그러면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코탄젠트야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부호 결정은 누가 할 거냐면 이 사분면에서의 각각의 삼각함수 값이 측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뭐냐 해버리면 2분의 파이만큼을 간 다음에 세타만큼을 더 갈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번에 몇 사분면? 하면은 2사분면. 그러면 2사분면에서 사인은 뭐야?
양수.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뭐야? 음수. 2, 4분면에서 탄젠트는 뭐야? 라고 하면 음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Y축과 벌어진 각도이기 때문에 모양이 바뀔 거다.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코탄젠트. 자,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할 거야? 설명했는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파이만큼을 갖다가 세타만큼을 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타만큼을 빼겠어요. 이렇게 파이만큼을 갖다가 세타만큼 빼겠다. 여기서 현재 x축과 방향 이루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에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2, 4분면이니까 2, 4분면에서 사인은 양수,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 2, 4분면에서 탄젠트는 음수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보다시피 x축과 벌어진 각도이기 때문에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세타야 라고 하면 파이만큼을 가고 세타만큼을 더 가겠다 라고 설명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몇 사분면이야? 하면은 3, 4분면. 그러면 3, 4분면에서 사인은 뭐야? 하면은 음수. 왜? 3, 4면 올, 사, 탄. 탄젠트만 양수고 나머지는 다 음수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인 값은 뭐가 됩니까? 여기는 바로 x축과 벌어진 각도네. 하니까 얘는 모양이 안 바뀐다.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2분의 3파이만큼을 간 후 세타만큼 빼주세요. 아, 2분의 3파이만큼 가고 세타만큼 빠지면 여기네 이렇게. 예. 그러면 3, 4분면의 사인은 음수, 3, 4분면에서 코사인도 음수, 3, 4분면 탄젠트는 양수다. 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Y축과 벌어진 각도이기 때문에 모양이 바뀌어요.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코탄젠트다. 적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분의 3파이만큼을 가고 세타만큼을 더 갈 거야 하면은 바로 요 각도가 바로 세타가 되는 거죠.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그러면 여기는 4, 4분면이기 때문에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다. 나머지는 다 음수다. 적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4, 4분면에서 사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모양이 바뀔 거다. 먼저 4분면 계산, 그 다음에 모양 체인지는 얘가 Y축과 벌어진 각도일 때 모양이 바뀌고 X축과 벌어지면 모양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인 세타, 여기는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기가 원리만 알면 직접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설명해 주는 게 2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요거는 그림 안 그릴게요. 보세요. 2파이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았죠. 거기서 왔다가 세타만큼 빼겠대. 그러면 뭐야? 이거 x축과 벌어진 각도네. 몇 사분면? 4, 4분면. 4, 4분면이면 코사인만 양수고 나머지 다 음수겠네. 맞아요. 그리고 x축과 벌어진 각도니까 얘는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2파이만큼 가고 세타만큼 더 갔죠. 그러면 몇 사분면? 1사분면. 그러면 전부 다 올, 양수. 그리고 x축과 벌어진 각도는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했을 때 이거 목표 뭡니까? 그러면은 원래 정방향은 이렇게 돌잖아. 근데 마이너스 세타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쪽 도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세타면 몇 사분면? 4, 4분면. 4, 4분면은 누구만? 코사인만 양수고 사인과 탄젠트는 음수. 그리고 x축과 벌어진 각도이기 때문에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다면 어때요? 27개의 공식 우리가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것이 최고의 경지입니다. 간혹 이제 학생들 중에 물어볼 때 아니 그러면 세타가 0도에서 90도까지일 때는 선생님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만약 세타가 90도에서 180, 180에서 270, 270에서 360 이렇게 사이에 껴버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도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나중에 저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맨 처음에 부호 결정하고 나중에 세타가 90에서 180, 180에서 270, 270에서 360 나오는 것은 나중에 얘가 따로 한 번 더 계산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봤을 때 X축과 벌어진 예각일 때는 모양이 안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직접 봤다면 현재 이렇게 세타가 Y축에서 세타가 벌어진 각도일 때는 모양이 바뀐다. 그럼 상악함수의 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에 대한 설명을 한 번에 싹 보여드리면서 아까 설명했던 Y축과 벌어진 각도, X축과 벌어진 각도를 함께 같이 한번 누적해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걸 배우면서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해? 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전부 다 보다시피 뭐로 바뀌었냐 하면은 전부 다 각도를 일치시켜주는 과정이에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든 파이 마이너스 세타든 전부 다 세타에 관한 정리로 바꿨구나. 그쵸?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세타, 2 파이 마이너스 세타. 현재 각도가 다 다른데 전부 정리하고 났더니 뭐로? 세타에 관한 현재 각도 일치의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상악함수의 심화 성질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각도가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즉 90도를 넘어가는 각도에 대한 계산법과 각도가 불일치하는 과정에서의 정리법을 설명해 드렸고, 세 번째 영상에서 바로 연결해서 마지막 상악함수의 상호관계,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의 맵, 바로 문제풀이, 곧잘 하나하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악함수 상호관계 볼 텐데, 이 삼각함수의 상호관계는 뭐냐? 이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상악함수라는 것의 목표가 1번 바로 각도를 일치시켜 주세요 라는 것은 우리가 상악함수 상악함수의 성질을 통해서 막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세타가 90도를 넘어갔을 때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러면 이 상호관계는 바로 요거, 바로 종류를 한 종류 만들겠다라는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배워서 언제 써먹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 과정을 잘 눈여겨보세요. 상악함수의 상호관계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지 라고 한다면 바로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살짝 만들어주면 요게 R값, X값, Y값이에요.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것은 R분의 Y,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R분의 X,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는 게 뭐지 하면 X분의 Y다 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분모 분자를 똑같이 뭐 하자? R로서 나눠줘 보자. 이렇게 R로 나눠줘도 상관없잖아 이 되는 거죠. 그러면 R분의 X라는 게 뭐다? 하면은 이것은 바로 코사인이다. R분의 Y는 뭐다? 그러면 사인이다. 이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외울 때 선생님도 요거 맨 처음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외울 때는 코사인분의 사인인지 사인분의 코사인인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이제 고1 때 이걸 처음 공부했었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수학이란 걸 잘 몰랐죠. 그때 막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외우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 생각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분수를 쓸 때 보통 분모를 먼저 쓰나요? 분자를 먼저 쓰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하면은 항상 우리는 3분의 2, 5분의 4 이렇게 치는 것처럼 분모를 쓰고 분자 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분모를 먼저 쓰고 분자를 쓴다. 그래서 이 알파벳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C가 먼저, S가 먼저. 그럼 C, 걔를 먼저 분모에 써줘. 이렇게 된 거죠.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분모 적고 분자 적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 이거 되게 유치한 방법이지만 외워놓으면 되게 편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현재 이거 언제 씁니까? 라고 하면 바로 첫 번째 탄젠트라는 값을 바로 나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겠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무조건 한 종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을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그럼 만약 상대방이 선생님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는 뭐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이게 몇 종류야? 하면은 몇 종류야? 두 종류죠. 그럼 이 두 종류를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바꿔주는 순간 이게 지워지면서 사인 세타구나, 이렇게 하나의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해줄 수 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로 바뀝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것은 나중에 설명할 때 어떻게 할 거야 할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방정식의 문제를 풀 때 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코사인은 사인이다 나왔는데 지금 종류가 몇 종류죠? 두 종류죠. 예, 두 종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는 순간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 과정은 나중에 탄젠트 세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방정식 문제를 풀 때도 많이 활용되니까 이런 점들도 한번 확인해 주자.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가냐 오른쪽에서 왼쪽 가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익혀 두시는데 목표는 역시나 삼각함수의 종류는 무조건 몇 종류? 한 종류를 만든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하는 바로 현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이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라고 설명하시는데 먼저 그 정리부터 해볼게요. 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예,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원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반지름이 r 값이란 말이야.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다? r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1, 4분의 점 하나 푹 찍어 놓으면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가 x, 여기가 바로 y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r분의 y는 사인, r분의 x는 코사인, x분의 y는 탄젠트예요. 자, 요때 선생님은 요 r제곱으로 양변을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r분의 x에 대한 제곱, r분의 y에 대한 제곱 이퀄 1이다 설명되겠죠. 그러면 r분의 x가 누구야?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세타야 라고 설명해 주고요. 여기는 사인 세타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1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사항 하나 잡고 들어갈게요. 주의. 살짝 여기다가 주의. 간혹가다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내용인데, 선생님, 사인 제곱 세타라는 게 있고, 사인 세타의 제곱이 있는데, 이게 제곱이라는 걸 왜 뒤에다 안 붙이죠? 라고 하는데, 맞아요. 현재 이 내용들 때문에 학생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 내용은 사인 세타라는 값에 대한 전체에 대한 제곱이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인 세타에 대한 전체 제곱. 그래서 이것이 제곱을 할 때 각도를 제곱하는 건지 사인을 제곱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소의 제곱을 항상 사인의 제곱, 그래서 사인의 제곱을 해버리면 삼각함수 값의 제곱이구나 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설명된다면 현재 이 식은 바로 각도를 제곱해달라는 메시지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제곱을 할 때 무조건 맨 뒤에 놓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맨 뒤에 놓으면 각도에 대한 제곱이고 이 중간에 넣어줘야만 이건 정상적인 삼각함수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큰 목표는 삼각함수의 소멸이다. 쉽게 말하면 소멸, 즉 다른 말로 하면 제거 설명하시면 되겠죠. 나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전부 다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공부하는 게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활용해 주면 뭐가 될까? 라고 설명한다면 두 개로 갈라서 하나는 사인 제곱이라는 것은 바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또는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공부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게 뭐야 하면은 얘네들을 왜 배우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얘네들을 왜 배웁니까? 바로 목표는 치환입니다. 목표는 치환이 되는 거죠. 목표는 치환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이렇게 모양을 바꿔줄 수 있다. 이 되는 거예요. 사인 제곱은 1 코사인 제곱으로,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제곱 세타로.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삼각함수의 종류를 몇 종류? 한 종류를 만드는 게 나의 주된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사인 제곱 대 코사인 제곱을 통해서 삼각함수를 이왕이면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한다? 치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전부 다 한 종류의 문자로 바꿔달라.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세 번째 거 보는데 살짝 세 번째 내용이 뭐지? 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거의 써먹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바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와 같다. 이렇게 간단한 연산 문제로 나오니까 학교 내신 같은 거 대비할 때 활용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건 뭐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잖아 라고 하는 과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뭔데 하면은 이 상태에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 나눠버리세요.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탄젠트잖아 라고 설명해 주고요. 코사인 분의 1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시컨트 제곱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공부할 때 좀 편하게 하실 분들은 야구를 좀 좋아하시면 좋겠는데 야구에서 보면 타자가 첫 번째 타석에 들어섰을 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지?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1타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유치하긴 한데 이렇게 선생님은 옛날에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용어로 기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외우고 싶다 하면은 1타석 따라해보면 1타석 이렇게 외워주면 좋다. 알았죠? 1석타보다는 1타석이 훨씬 더 발음하기 좋으니까 정확하게 외울 때는 좀 써먹고 왜 이런 식이 탄생했나 라고 물어본다면 밑에 과정을 참고로 해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증명은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쓸 거고 원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별책부로 하나 더 해준다면 그러면 1 플러스 코탄젠트의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와 같다. 이 설명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야? 라고 한다면 방금 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로 설명하시면 돼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란 얼마다? 1이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나는 사인 제곱 나눠버릴 거야. 양변을 사인 제곱 나눠야지 라고 하시면 바로 사인 제곱분의 1이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분의 1을 뭐라고 그래? 사인분의 코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분의 사인의 역수잖아요. 바로 코탄젠트구나. 이 되는 거죠.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이건 뭐야? 사인분의 1은 바로 코시컨트다.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상호관계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제 값을 정리할 때 많이 쓸 거고요. 실제로 쓰임새는 거의 없어요. 앞에 있는 1번, 2번만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목표는 뭐다? 삼각함수의 종류를 몇 종류? 한 종류를 만드는 게 주 목적이야. 이 점을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매핑을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매핑을 한번 살짝 보니까 두 종류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 유형의 맵. 첫 번째는 각도를 알고 있습니까? 예, 각도 알려줄게요. 하면은 이때는 조건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 그냥 마마마를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죠. 식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해석 필요 없고요. 연산만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도가 있다면, 각도가 없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세타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그때는 조건문이 발생을 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물어볼 때는 뭐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조건문, 여기는 구하는가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문제 푸는 방법인데요. 1번. 가장 중요한 건 뭐부터 해야 되냐? 라고 질문한다면요. 맨 처음에 문제를 읽으세요. 문제 읽기. 그래서 조건문에서 구하는 값까지 읽어주세요. 모조리 싹 다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구하는 값을 최적화 정리하세요. 최적화 정리. 다시 말하면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알토란 같은 알맹이가 딱 떨어질 텐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 바로 조건문의 목적성을 제시해 줍니다. 조건문의 목적성 제시. 아시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서 정리해 주세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유형의 맵에다가 추가적으로 함께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요걸 유형의 맵에다가 추가적으로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그곳에 맞춰서 지금부터 문제를 8개 정도 풀어볼 텐데 요 앞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페이지 10페이지죠. 살짝 보면은 맞네요. 유형 정리 10페이지에 있으니까 10페이지 내용에다가 요 내용 적어줍시다. 알았죠? 자, 잠깐 선생님이 칠판 좀 지우고 조명 정리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풀이 들어갈 텐데 우리 페이지 12페이지 펴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각도 알고 있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동심을 하나 그리시면 돼요. 동심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3분의 7파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면 2파이, 3분의 6파이. 맞아요. 3분의 7파이면 여기 더 가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인 3분의 7파이는 사인 3분의 파이와 같고요. 정답은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해서 문제 정답 5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 코사인 2분의 3파이야 설명했는데 2분의 3파이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건 나중에 이건 2분의 3파이나 모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 강의에 있을 상학함수에서 선생님 설명해 줄 테니까 이거 모르시면 살짝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고3이나 이제 N생들은 다 아실 테니까 정답 체크해 주시면 여기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도 쉽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학함수 공부 전혀 안 되신 분들은 바로 다음 강의를 챙겨서 보시고 그 다음에 아시는 분들은 가볍게 연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의 6분의 파이예요. 잠깐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요. 코사인 제곱의 6분의 파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30도일 때 값은 2분의 루트 3. 그것의 제곱과 여기는 3분의 2파이예요. 그럼 얼마야? 120도.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2, 4분면에서는 탄젠트는 음수. 2, 4분면 탄젠트 음수고 x가 가로진 각도는 60도니까 모양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제곱해 준다면 정답은 4분의 3과 3의 합이다. 4분의 얼마 나오죠? 15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연결해서 4번 문제 볼게요. 살짝 살짝 화면이 잠깐 나갔고요. 자, 네 번째 문제 보는데 탄젠트가 5예요. 그쵸? 그럴 때 세컨트 제곱이 뭐야? 물어봤어요. 이젠 세타 값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삼각함수의 관계를 따져보는데 종류가 두 종류예요. 근데 세컨트 제곱 보니까 뭐야? 1타석.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구나. 그럼 1 플러스 여기는 5의 제곱인 25. 정답은 26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음. 코사인 세타가 7분의 1인데 세컨트 제곱이 뭐야? 그러니까
읽기는 끝까지 읽어보시고요. 얘를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는 1 플러스 탄젠트 만들 필요가 없죠. 코사인이니까. 시컨트라는 건 뭐야? 코사인 세타분의 1. 그거의 제곱. 그러면 이것은 7분의 1분의 1, 7의 제곱인 49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다음 2분의 파이의 세타가 파이까지요. 이거 2사분면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2사분면 당연히 양수지만 나머지 값은 다 음수죠. 자, 그러면 모르겠다. 현재 모양 안 바뀌잖아. 그러면 필살기의 마지막은 삼각 B를 그려주세요. 여기 7, 루트 21. 그러면 7, 7, 49. 여기서 21 빼주면 28. 그럼 여기는 2루트 7이구나. 그쵸? 루트 28은 2루트 7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뭐야? 라고 한다면 2루트 7분의 루트 21. 하지만 현재 2사분면. 그러면 이것은 앞에다가 부호를 마이너스를 취해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리해 주니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삼각 B를 여기다가 해달라는 뜻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해갔습니까? 자, 6번째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이 뭐야? 했더니 7분의 1이래요. 이게 뭔 말이야? 했는데 코시컨트래요. 그러면 나는 사인 세타분의 1.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무조건 가급적 한 종류 만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지워지는 순간 나는 코사인분의 1이다. 이게 되겠죠. 정답은 7. 이렇게 풀자. 어렵지 않네. 마지막으로 여기 또 한 번 나왔어요. 2분의 파이부터 세타가 파이까지예요.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렇지.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5분의 3 나오는구나. 5, 3, 그럼 여기가 4야. 아까도 했지만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설명하면 되겠고, 근데 코시컨트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뭐야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게 두 가지예요. 먼저 각도 일치, 그 다음에가 종류가 한 종류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만약에 종류가 먼저냐 각도가 먼저냐 물어본다면 그때는 각도가 먼저예요. 각도를 일치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종류를 한 종류 만들자. 그러면 여기는 먼저 정리해 보니까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분의 1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엔 저 세타가 2사분면이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고요. 지금은 먼저 뭐 하자? 이걸 세타를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떻게 돼요? 파이만큼 가고 세타만큼 더 갔죠. 몇 사분면? 3사분면. 그러면 3사분면 사인은 뭐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 그리고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요 세타는 x축과 벌어진 각도이기 때문에 모양의 변화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이고요. 사인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5분의 4분의 1 이게 되는 거죠. 특히나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기 때문에 저 부호의 영향을 받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5.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상학함수에 대한 기본 성질, 기본 연산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상학함수 제1단원 첫 번째 기본 성질과 연산에 대해서 맞춰보고요. 칠판 정리 후에 바로 연결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